섭포제련소,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낙동강 상류에 있는 제련소예요. 근데 굉장히 경북 지역에서는 큰 공장이고, 그리고 또 경상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는 사실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경 침해의 거대 악이에요. 이 거악입니다. 1차 때 저희가 한번 영풍 섭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사건을 했었지만, 이거는 과징금을 281억을 부과했던 겁니다. 영풍에서 잘못 부과됐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취소 소송,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대표이사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 재판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가 환경부를 대리를 해서 영풍 섭포제련소랑 정말 기나긴 싸움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기분 좋은 승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참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런 소송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환경부 고문으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환경부 표창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도시화 사람이 한번 받았는데, 그때도 영풍 섭포제련소에서 낙동강에다가 이 흘려보내는 금속 물질들, 그러니까 카드뮴 같은 것 때문에 오염된다, 낙동강이. 그런 거로 인해서 조업 정지를 받았던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과징금이 281억 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영풍 섭포제련소,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낙동강 상류에 있는 제련소예요. 근데 굉장히 경북 지역에서는 큰 공장이고, 그리고 또 경상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는 사실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경 침해의 거대 악이에요. 이게 거악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저희가 계속적인 소송을 이제 환경부가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부 고문 변호사고 또 환경부 사건을 대리를 직접 하고 있는데, 1차 때 저희가 한번 영풍 섭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사건을 했었지만, 이거는 과징금을 281억을 부과했던 겁니다. 영풍에서 잘못 부과됐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취소 소송,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카드뮴을 낙동강을 흘려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피해가 심각하니까 대표이사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가 됐다 재판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 소송이 걸린 지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재판 판결이 한 일주일 전에 나왔으니까 정말 노심초사하고 형사사건까지 무죄 나왔죠. 3년 내내 이 사건에 정말 매달려가지고 저희들도 정말 신경 많이 썼던 사건인데, 저희가 기분 좋게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뭐 이 사건의 대리인은 환경부, 대한민국의 대리인은 도시화 사람이었지만, 상대편 영풍의 대리인은 이제 김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 로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서면도 많이 내고 진행된 거를 보면 조금 아쉬움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에서도 재판에 오셔서 걱정하시는 게, 1년 정도 진행하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했다는 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또 재개가 됩니다. 변론을 재개해달라. 형사재판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행정사건을 추정해달라고 해서 추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변론을 종결했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1년 안에 끝나려고 했던 사건이 무려 3년을 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환경부 쪽에서는, 저쪽에서 너무 큰 로펌을 쓰니까 이게 자꾸 법원에서 이쪽에 유리하게 진행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사건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려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형사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영풍 쪽에 자꾸 유리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된 기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영풍을 변호하는 김현장은 정말로 실력 좋은 변호사들이 붙어서 계속 변론을 하는데, 검사는 자꾸 자기가 수사해놓고 그 다음에 공판에 관여하다가 퇴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판 변호사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환경부에서 공부하고 자료를 보내주고 그 검사를 이제 독려하고 했는데, 물론 검사들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결국은 무죄가 났잖아요. 검사와 어떻게 보면 영풍의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다행히
승소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영풍, 서포제련서 카드뮴 유출, 과징금 281억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법인 관련자들이 1심 무죄지만 제재 조치에는 고의 없이 부과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사사건은 다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 직전에 한 달 전에. 근데 제재 조치, 그러니까 행정처분에서는 형사사건과 좀 다르지 않냐, 이게 우리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니까 고의가 직접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과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법한 이중처분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물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영풍에서 서포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카드뮴이 섞여 있는 그 물을 방류한다. 근데 어디로 방류하냐면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낙동강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물환경보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했더니, 그 전엔 또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방지 명령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풍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니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방지 명령도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고 또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다른 개선 명령이 떨어져서 그 개선 작업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왜 또 과징금까지 부과하느냐, 이중처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풍 서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로 부과된 281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됐었냐면, 영풍 서포제련소의 제1, 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을 해보니까 하천 수질 기준의 최대 4,57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래서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는데, 언제까지 오염된 거냐면 여태까지 뭐 영풍이 만들어지고 60년대부터 계속 오염시킨 게 아니라 19년도 4월부터 그 무렵에 21년도까지 계속 흘러들어간 그 기간 동안에 카드뮴 방출 위법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법이 중간에 바뀝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면서 이 배출이익이라고 하는 게 매출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영풍에서는 이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 배출된 부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적용돼야 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때에 대해서도 배출이익을 다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소급입법이다. 소급해서 입법해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은 동일 목적을 위해서 조업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계산한 거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영풍 관련자들이 있거든요. 법인도 기소됐고 관련자들도 기소됐는데 그게 무죄 판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또 판결하시냐면, 석포제련소의 인근 카드뮴 오염 결과가 제련소 조업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거는 이 법원 형사사건에서도 인정했던 거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관련된 이사들이라든지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그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거지, 이게 조업활동으로 기인한 게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었다. 근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할 때 반드시 위법한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법에 따라서 만약에 오염방지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다른 그 우리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이 과징금 부과하는 건 이중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목적을 달리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소송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건 법원에서 저희 편을 그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래도 이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뭐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4,578배 카드뮴의 기준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언제부터 흘렀느냐? 최근에 그렇게 많이 개선 명령을 하고 오염물질이 못 들어가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2019년도에 확인한 게 4,578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가요. 낙동강 물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밑에 그 준설 작업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밑에 긁어내면 카드뮴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는 뭐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무시했던 것들도 너무 많다. 근데 이제부터는 환경을 진짜 지켜야 됩니다. 저희 법무부의 도시화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굴지에 그리고 또 유일한 환경 로펌이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환경 정책들을 계속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